자, 교보직거래 박경창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파월이 결국 시장에 뭐 의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선물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뭐 저 아까 김프로님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긴 한데요. 주요한 부분을 딱딱 찍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몇 가지 워딩에 의해서 시장이 좀 올라간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워딩도 굉장히 있었지만은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시장이 이겼다. 이런 평가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금 이제 매파적 발언을 좀 하긴 했지만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시장이 그동안에 믿고 간 쪽으로 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2% 올랐고요. 다우는 0.02%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S&P 500은 1% 올랐는데 이 저점으로부터 많이 올라온 겁니다. 네. 오늘 오전장이 1% 수준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스닥은 0.7, 0.8이었고요. 다우는 1.4% 하락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것은 금리 인상이 선반영된 상태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1% 수준의 네.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월 연설이 시작이 됐고 파월 연설 시작하자마자는요.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 확인되지 않으면 올해 금리는 없을 것이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긴축으로 인한 효과 아직 실물 경제에 반영되지 않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긴축의 효과가 이게 시차가 있는데 이게 반영되었냐 안 되었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 저점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다시 급반등했던 것은 아까 김프로님이 자세히 설명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완화 추세되었다. 네.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워딩을 그렇죠. 한 겁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되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예, 디스플레이션. 네. 그리고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시작을 공식화한 겁니다. 네. 이 두 가지 이 워딩 때문에 시장이 이제 파월 의장이 생각이 바뀌었다.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변화의 기조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올라간 건데 이제 저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 없는 파월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판단이 우세되었다. 그러면서 급반등하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이랑 차이를 조금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이제 이 물가가 빠지는 거죠. 0에서 마이너스로.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사실은 이제 저 경기 부양을 네. 계속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디스인플레이션이 현재 상황에서 마일드하게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경제 정책을 좌우하지 않게 하는 정도 그런 정도. 인플레이션은 아닌 거를 그렇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고 그냥 마이너스로 가면 디플레이션이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모멘텀의 성격이 있죠. 인플레이션에 디스인플레이션 거쳐서 다시 디플레이션 하는. 50을 기준으로 볼 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0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게 평상지인데 100까지 막 올라가 버렸어요. 과열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정상으로 회귀하는 이런 과정을 디스인플레이션, 반대 인플레이션 반대 얘기를 하고 50이 평균인데 막 밑으로 빠져 이거 안 좋지 않습니까? 물가 계속 빠지고 경기가 안 좋은 거 이거 디플레이션.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에서는 유가가 좀 빠졌고요. 달러너스가 100.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화는 1222원까지 많이 빠진 겁니다. 이게 지금 달러너스는 이제 기준 이거 100을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원화는 1200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내려오면서 시장을 더 끌어올린 거하고 상반되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ADP 민간 고용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짚고만 넘어가면 10만 6천 명이 증가한 건데 이거 예상이 18만 지난 12월에 25만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한 겁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변화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결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7% 올랐고요. 테슬라 4.7% 올라서 AMD죠. AMD 어제는 181달러가 됐고 AMD가 12%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1%. 그러니 뭐 우리 좋겠죠 당연히 반도체 이렇게 오르면 어제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굉장히 안 좋게 여기 지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700억 사줬어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날도 버티면서 움직였었는데 오늘 뭐 워낙에 지금 미국 시장의 반도체 쪽 길 쪽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메타가 시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는 매출에 약간 높아졌고요. 이익은 좀 떨어졌어요. 네. EPS가. 그런데 자사주 49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과 이를 네. 이용자가 늘어났다. 요것과 함께 시간에서 지금 방금 들어올 때 보니까 18%가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메타 사고 싶다고 얘기 어제 했죠? 사야지 왜 사고 싶어? 그 사고 싶어 이미 사고 싶었었다고 사세요. 와 메타.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에 급등하거나 이러면은 매물이 좀 나오고 시간에 하락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시간에서 플러스로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애플 실적이 중요하겠죠. 이제 그거 보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짧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어제 우리 시장은 1%씩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면서 어제 SK 하이닉스 대규모 적자 실적 발표를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강세였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다시 사줬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그 전날 4,100억 정도 팔았고 어제 58억 정도 순매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는 쪽도 있었겠지만 사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외국인들께 사고 판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떻든 삼성전자도 다시 순매수였고요. SK 하이닉스 7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두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1% 정도 반등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한 것은 어제 무역 수지 발표했는데 분별로 좀 안 좋은 섹터들이 좀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등락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와 함께 테마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제 코스피 1% 오르는 것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래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CPI 발표되고요. ECB BOE 금리 결정하는데 50pp 금리 인상을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애플입니다.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잘 넘어가면 그러면 이번 실적 발표에 있어서 충격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충격 있을 거라는 걱정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짚고 넘어가는 오히려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실적 발표가 오늘 남았고요. 예. 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의 그 워딩,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워딩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좋게 본 워딩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이 공시화되었다. 그리고 연착륙. 경기 연착륙 요 세 가지였고요. 향후의 관심은 지금 이제 2월에는 없습니다. FOMC 회의가 3월에 점도표. 그리고 긴축의 효과 반영 정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데이터 디펜던스라는 말이 나와야지만 이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은 계속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것은 수급적 요인 그리고 금리의 요인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그 갭이 직전 고점과 갭이 나스닥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시면 나스닥이 더 반등폭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우와 S&P 500과의 지수와의 키막추기 반등 나스닥에 이것을 좀 기대해보고 나스닥이 강해야지만 우리 코스피가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나 더 사줄 수 있을까? 지금 얼마큼 샀나? 그걸 한번 잠깐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숫자를 체크해봤습니다. 2020년 1월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를 나눴어요. 왜 그랬냐면요. 2022년 작년 7월 1일 날 정확히 7월 2일 날 우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6월 30일까지 거의 1년 반이죠. 1년 반 동안 66조 원을 팔았습니다. 순매도. 외국인이 예. 국내 기관들은 70조 팔았습니다. 그래서 130조를 우리 개인이 산 샀어요? 겁니다. 예, 개인이. 개인이 산 거고요. 작년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말까지 작년에 안 산 게 아니고 요번에만 산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강조드리기 위해서 구분하는 건데요. 네. 작년 그 후반기에 산 것도 9조 정도 샀습니다. 9.3조 샀고요. 올해 지금 1월 한 달 동안 6.3조 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 굉장히 강하게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한 15조, 16조 정도 샀습니다. 66조 팔고 나서 한 16조 샀어요. 그러니 추가적인 여력도 더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중국과 이머징 마켓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랑 동행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율과 연동되어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따 다시 또 한번 자료가 나오는데요.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환율 연동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매수의 규모가 줄였다가 늘렸다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매수 기조는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게 지금 얘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뒷받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써오지는 않았는데 참고로 좀 아쉬움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외국인 66조 파는 동안 국내 기관 70조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7월 1일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한 16조 정도 외국인이 샀잖아요. 기관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똔똔. 5조 3천억 팔았습니다. 아, 또 팔았어? 그냥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기관? 있어요. 예. 저희 근데 다른 얘기로 하면 네. 그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된다 이런 예, 예. 그 기관 중에 상당 부분 뭐 자산운용사니 뭐 이런 데 약간의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다 있습니다. 기관들의 공모의 자금들은 개인들의 자금이에요, 결국. 그렇죠. 근데 개인들이 시장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ETF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ETF도 사실은 간접 투자이긴 하지만 개인들이 직접 ETF를 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개인들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직접 투자가 더 늘어났다는 것도 있고요. 예. 여하튼 간에 뭐 이런 저런 이제 수급적 요인 때문에 시장은 좀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계속 차트로 볼 때는 2,500포인트 돌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근처 갔다가 지금 이틀간 지금 조정을 보였고 다시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이렇게 좋을 때 확 돌파해버려야지만 저점에 대한 좀 확신이 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돌파할 수 있을지, 얼마나 도망갈 수 있을지 그렇죠. 이거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예. 좋겠고요. 여러분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보면요, 실적 좋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보면 뜬금없이 막 7% 10% 뜨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실적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스 면역 한 달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 보건 비상사태 5월 11일 날 종료한다라는 백악관의 성명이 있었네요. 선포는 2020년 3월에 했으니까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종료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어제 우리 수출입 동향 발표됐습니다. 극심한 한파라는 그 뉴스의 워딩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 무역 적자 발표됐는데 126억 달러, 4개월 연속 적자이고요. 그런 이유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이 증가되었고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다는, 아까 이거 우리 권 기자님 좀 설명 주셨죠.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계절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점차로 개선될 거다. 2월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드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방산, 원전, 인프라 수출로 이거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테마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삼성증권에서 나온 2월의 그 테마, 관심 테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요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 전체적인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월에 전인대회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거기까지는 중국은 시장은 좋을 것이고, 그리고 위안화가 등락하지만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원화의 동조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제 그런 말씀 나누시던 것 같던데, 그 IMF에서 전 세계 국가들 다 높였는데 우리나라 낮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취약한 국면이 있긴 하지만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작년에만 해도 22%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가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은 분명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부분이 좀 간과되지 않았나,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스마트폰 소비가 회복되었다는 뉴스가 있네요. 이게 다 안 좋다고 하는데 IT 쪽에 중국이 1월 들어서면서 3주 연속 주간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 회복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안 좋았는데 4주차는 YOY로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출하가. 그래서 작년에 세트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더컷이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일단 수요에 대해서 이온 수요가 있고 재고 조정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 쪽은 좀 회복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장비 부품사를 좀 한번 보자.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좀 나왔고요. 뭐 춘절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선물. 집에 가면서 사고 그렇죠. 또 부모님 사드려야죠. 네. 바꾸셔야 된다면서요. 네, 엄마 저 샤오미 하나 사드리고. 네. 저도 한 3, 4년 만에 작년 말에 바꿨거든요. 바꿨어요? 근데 우리 신형이 나왔다면서요? 작년 말에? 어디 갤럭시? 네. 22? 네. 아, 대신 싸게 좀 사셨겠죠, 그죠? 아닌데요? 100명 받는 사람. 폰물이 아니야? 아니, 갤럭시. 아니 근데 저희는 그런 신제품 이런 게 아니고 네. 쓰다가 좀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바꾸시라고? 데이터 왜 무제한으로 쓰면은 10만 원 정도 내시죠. 뭐 8, 9만 원. 네. 근데 바꾸면은 요금이 더 낮아진다고 자꾸 꼬시니까 네. 그럼 이제 잘 신제품이 바꾸셨어요. 나오거든요. 네. 재고 처리 좀 해주셔야지. 네. 그래서 바꾸셨어요. 참 그 영업할 만 날 거예요. 이 두 분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 또 한꺼번에 가서 3명씩 해. 김프로님 한 번 가서 그냥 세 개. 3명.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기 있는 그 액세서리 중에 아무거나 고르래. 우리 또 좋다고 아유. 7,000원짜리 하나 골라줘. 감사하다고 나왔지. 네. 거기 그날 회식한 건 얘기 들으셨죠? 소고기 그렇더라고. 회식. 네. 네. 전화해서 또 단체 회식 꼬시면 같아, 단체 바로 회식. 또 이렇게 오시는 그냥 또 우리 부장님, 이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또 이렇게 장사돼야죠. 네. 아주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은요? 아니 진짜 몇 개월 됐는데 신제품 나왔다 그래서 웃겨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삼성증권에서 1월에 테마 성과를 주요 종목들이요. 이렇게 봤더니 AI가 161% 올랐네요. 한 달 동안. 1월에? 예. 로봇이 63%. 테마별로? 예, 테마별로. 테마별로 AI 테마가 오. 160%가 올라요? 예. 임플란트 21%. 저 오스템 올라온 거고요. 예, LCC들 17%, 은행 16%, 엔터 15%, 반도체 14%, 여행 13, 화장품 11, 화학 10. 예, 보시면은 이렇게 뜬금없이 올라온 애들도 있습니다. 좀 화학 10% 올랐고요. 은행은 오른 거 우리가 알고 있었고, 하나 있네, 엔터도 하나. 꽤 올랐고요. 하나 있네 저 중에. 하나. AI. AI 있어요? 내가 있잖아. 사물 인터넷이었는데 아. 메타였는데 AI로 불리거든. 7년 8년 갖고 있으니까. 네. 한 2년 더 갖고 계시면 바이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니. 그래서 뭐 2월달 관심 테마를 했는데 이건 뭐 꼭 믿을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엔터가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로봇과 AI는 당분간 계속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론 단기 급등한 것에 대한 조정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조심스럽다는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 산업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방위 산업을 자꾸 밀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2월에 헝가리의 방위 산업의 수장이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테마가 한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얘기를 오늘 좀 많이 드렸는데요. 그 중국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월가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에 대한 저 개인적인 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예전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폭등한 적이 있었고 2014년, 15년에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폭등은 이제 중국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무제한으로 나가라고 어떤 시에서 그렇게 그 뉴스 보셨어요? 자주 무제한으로 나가도 된다 이제. 우리나라 시에? 아니 이제 중국이요, 중국. 중국에서? 예, 예. 아, 어디든 예. 아니 어떤 시에서 한국 네. 한 성에서 그렇게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발표를 했더라고요.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사내 제한 있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징적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내가 2019년인가 아, 산하 8년인가 네. 중국 출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관료들하고 뭐 이렇게 연구기관들 장하고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그 중에 무슨 연구소의 소장이 그러더라고. 그때가 뭐냐면 일선도시인가 거기만 2명씩 놔도 되게끔 해주는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이거 제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무제한으로 풀어도 지금 안 날걸요. 그 얘기 그래서 지금 그 뒷북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일단 중국이 고성장의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냐면은 여러분 그 2010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맨날 지역계 들으셨겠지만 그 중화학이나 조선 이런 게 10배씩 갔잖아요. 2014에서 15년도에는 화장품 그쵸. 10배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시장에 섹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뭐 중국 보면은 뭐 리오프닝 한다 그러고 화장품 뭐 LCC 이런 거 오르듯이 여행주 오르듯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을 어떤 섹터에 하느냐가 우리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섹터 중심으로 중국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김효진 위원 이제 오실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9시 반부터 9시 반. 예, 이명록 교수의 3시간 강의 그게 열립니다. 100분 선착순 합니다. 선착순이니까 네. 클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서 하는가? 유튜브에 보시면 쭉 위에 툴바가 있잖아요. 거기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커뮤니티. 거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잘 지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의 미래. 여기서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생각과 날카로움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뛸 것 같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시작. 미래대학의 가장 큰 하나의 슬로건이자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더 넓은 대양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점을 미래대학으로 저는 좀 돕고 싶었죠. 2023년 내 삶을 위한 투자. 3프로TV 미래대학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